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재물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고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주의 재물 그릇의 크기에 따라 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벌어들인 재물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역술가들이 말하는 재물운과 취업운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몇 살에 재물이 들어올까요? 또는 언제쯤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인데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하지만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재물을 손에 쥐지 못하는데요.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온다는 말이 있듯이 나만의 기술과 직업을 갖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물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되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상상일 뿐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힘든 일이지요. 허황된 미래, 실현되지 못할 공상에 빠지면 그 뒤부터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내담자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내 사주에 재물이 많으면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주라도 내가 그 재물을 만들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재물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해드립니다. 얼마 전 상담을 했던 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주 전체에 관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분의 타고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창시절에 공부보다는 놀기에 바빴는데요. 조금만 공부를 해도 습득력이 빠르고 머리가 비상했지만 공부엔 관심이 없었던 게 문제였죠.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고 최종 학력은 고졸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고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해 사주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사주대로라면 이분은 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물을 모아야 하는 팔자였지만 애초부터 다른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주가 말하는 길을 가지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풀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했다면 재물은 빠르게 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장사를 통해 재물을 쌓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분의 사업이 대박나지 못한 이유는 사주에서 장사로 풀릴 재물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과에 닿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이 빠를수록 인생의 방향키를 올바로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재물운이 아닌 취업운은 어떨까요? 역술인들이 사주를 보면서 취업에 관해 물어오는 내담자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운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주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내담자에게 꼭 하는 말인데요. 대운이 왕한 시기에 취업을 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대운이 꺾이는 시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합격할 운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년 주기로 오는 대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대운에 따라서 직업을 갖게 되거나 잃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길대운이 빠르게 오는 사람은 또래보다 일찍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고 길대운이 늦는 사람은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운의 흐름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늦었다고 해서 초조해 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빠르게 일을 구했다고 해서 자만할 일도 아닙니다. 길대운이 일찍 들어와 빨리 성공한 사람은 말년이 힘든 케이스가 많고 반면에 청소년 시기에 흉대운이었다면 말년에 팔자가 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이치를
사주 명리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잘 풀리고 때가 다르고 그 때를 보는 것이 길대운인데요. 그러니 잘 되는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도 한 번 이상은 하늘이 주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물운과 취업운은 시기와 운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맹신하고 노력을 무시한다면 시기와 운을 모두 놓쳐버리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꽃이 피고 결실을 맺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본 영상을 통해 당신은 사주에 뭐뭐가 있으니 무조건 재물이 많아집니다라든가 또는 당신은 뭐뭐로 인해 언제 취업이 됩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도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주의 신 블로그나 영상에서는 좋은 사주, 부자 사주, 그리고 재물운에 관한 글과 영상이 많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즉, 사주에서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 사주 전체를 통틀어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 부자가 될 사주적 흐름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 외의 것들이 얼마든지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주풀이를 한 경험이 있고 현 시대의 상황적 흐름을 꿰뚫어보는 실관에 능통한 상담자에게 상담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사주의 신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재물과 취업에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사주 간명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명식은 술월의 병술일주 남명으로 술토가 년월일지에 있는 게 특징이네요.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조열함을 띠고 있는데요. 시간의 개수가 있지만 지지에 통 근처가 없어 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의 술토를 따라가는 사업성으로 나갔을 확률이 높고 식신이 병이라 돈 들어오면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이 명식처럼 식신생지하는 사주들의 특징이 돈 버는 재주는 있지만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데요. 반드시 내가 가진 자격이나 공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식신생지에 신왕제왕하더라도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월주에 병술 비견이 있어 동업이라든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직하고 또 가끔은 나의 재물을 탐하는 경쟁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 전자, 컴퓨터, IT 계열의 뜻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명예를 배우자 명으로 해놓거나 자식 명으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내조는 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 배우자의 사이가 아름답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